지친 당신의 하루 끝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제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는데 어제 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네요.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어느새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은 날씨인데 낮엔 아직도 좀 덥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8개월 정도를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결혼식 준비를 했었어요.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결혼식도 미뤄지고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고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살림살이를 잘 마련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가을이 되고 미뤄왔던 결혼식을 잘 마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시기가 딱 맞게 결혼식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게 돼서 회사에도 출근한 지 이틀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저의 근황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요즘에 읽는 책들 중에서 좀 꽂혀서 너무 좋은 것들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답니다. 앞으로는 좀 20분씩 정도라도 짧게 자주 찾아오도록 할게요. 달빛밭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좀 굉장히 진지하게 또 매력적으로 읽고 있는 책은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. 유튜브를 저도 정말 많이 보곤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참 자극적이더라고요. 달빛밭님 안녕하세요. 인사 반갑습니다. 편하게 들으셔도 좋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아요. 영상이 좀 메인이 되는 컨텐츠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글을 읽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. 분이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고 있어서 더 반갑네요. 하트도 고맙습니다. 유튜브는 과연 책을 집어삼킬까요?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. 두 사람의 저자가 같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또 노년의 사람들도 점차 글과 멀어지고 영상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다룬 책이에요. 그래서 그 고민을 두 남자가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대화한 거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단순히 영상이 나쁘고 글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은 아니고요. 글과 영상이라는 이 소재를 결국엔 소통의 수단인 건데 이 소통의 수단을 모두 다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가장 좋은데 사회적으로 그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만약에 글과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, 글을 쓰는 것,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접할 때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충분히 해석하고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자신의 과시하는 힘으로 쓰지 말고 충분히 더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과
나누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주기도 하고, 제가 나은 책방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, 또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, 영상과 책을 같이 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에 되게 잘 맞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저는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, 그냥 제가 좋아서 책 읽고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좋은 책을 소개할 때 뿌듯하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더 느끼기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켜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오늘 제가 회사가 이제 서울역 쪽에서 일하게 됐는데, 지하에 세종문고라는 그 로컬 책방이 있어요. 되게 오래된 책방인데 이제 저의 약간 방앗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이제 들렀었는데 여러 책을 만났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지성 작가님이 쓴 에이트 싱크라는 그런 책을 만났거든요. 물론 그게 너무 벽돌책이어서 오늘 구매해오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꼭 구매하려고 해요. 그 중에서 이제 그 책은 뭐냐면 그 분이 읽었던 다양한 명서들을 통해서 만난 인물들이 있을 거잖아요.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인데 그 저자가, 그래서 뭐 꿈꾸는 다락방이나 이제 뭐 책에 대한 그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양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. 인문학에 대한 책도 쓰셨고요. 근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각기 다양한 세대를 살아온 각 나라의 동서양의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죠? 그 사람들의 지혜를 이제 약간 좀 긁어 모아서 그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. 그래서 8명의 인물의 생각을 좀 닮아보자. 좀 그들의 장점의 생각들만 내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,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갈무리해서 쓴 책인 것 같아요. 제가 물론 다 읽진 못하고 한두 챕터만 읽었는데 일단 책은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었고 내용이 방대해서 그렇지 읽기에는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았어요. 그리고 좀 되게 와닿았던 건 공통 분모로 이렇게 보였던 게,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고 동양, 서양 할 거 없이 다양한 나라에 살았던 인물들이지만 책을 가까이 했다는 것. 도서관을 사랑했고 책방을 사랑했고, 그리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읽은 걸 실천으로 옮겨보려고 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.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때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. 토론을 통해서 더 심화시키고 생각과 그 가치관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게 공통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교보문고랑 독서 모임도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, 앞으로 좀 더 내가 읽는 것에서 또 컨텐츠를 접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정말 더 많이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옮겨내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 컨텐츠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에이트 싱크라는 책도 조만간 집으로 데려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사오게 됐는데 사실 이 책 때문에 책
서점을 갔어요. 뭐냐면 이맘때쯤 제가 꼭 구매하는 시리즈인데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사왔습니다. 물론 이 책 외에도 트렌드를 잘 담아내는 시리즈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좀 빨리 발행되는 책이기도 하고 트렌드 서적 중에 그리고 오히려 미래를 예측한다는 느낌보다는 현재를 굉장히 마케팅 인사이트에서 잘 소스를 제공해주는 느낌이 전 너무 좋아서 마케터의 입장에서 이 책을 꼭 읽거든요. 그래서 항상 살 때의 마음은 그래요. 아, 이걸 내가 빨리 사서 깨끗하게 읽고 중고 서점에 빨리 되팔자. 그런 마음으로 매년 사거든요. 근데 막상 이제 사서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면서 와요. 그러면 못 견디고 바로 접는 부분이 생기고 줄을 긋는 부분이 생겨요.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거 팔아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요거에 접지도 못하고 줄도 못 긋고 글도 못 쓰나 그냥 난 내 스타일대로 편하게 접으면서 읽고 막 기록하면서 아주 제대로 씹어 먹어서 읽자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상 트렌드 서적을 사서 중고 서점에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워낙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러 번 접고 또 많이 생각도 적어보면서 인사이트가 되는 것들은 여러 번 읽고 하니까 상품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 대신에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게 되고 또 제가 이거를 저의 커리어나 제가 하는 일에 잘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열심히 읽어볼 예정이고 뭐 키워드라든지 뭐 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책 소개를 검색만 해보셔도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새롭게 접하게 된 신조어라고 할 만한 거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이거였어요.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키워드인데 거기서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. 근데 이게 경제, 뭐 경영, 마케팅 용어인가 봐요. 근데 원래 시작은 스포츠 용어에서 시작됐대요.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는가 했을 때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했잖아요. 그래서 많은 기업과 나라, 뭐 개인 할 거 없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해서 그 사업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거를 피보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수민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방향 전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전반을 바꾼다든지 제품이나 전략, 뭐 공간을 운영했다면 그 공간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하는 등의 혁신을 아예 기존의 방식에서 가져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빠르게 위기 대처하는 거죠. 쉽게 말해서. 그거를 이제 경영적인 관점에서 피보팅 한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여행업계부터 해서 뭐 스포츠 산업, 그다음에 서비스업, 일반 뭐 운송업, 교통산업 등 여러 기업과 산업에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냥 무너지지 않고 물론 무너져서 망한 회사들도 개인들도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지만 또 반대로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과감하게 결단해서 확실한 전환을 일궈낸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어떤 기회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고 조금은 희망을 품어볼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. 물론 해외 사례 위주인 게 많고 좀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개인들도 분명 자신이 하던 커리어나 자신이 하던 자영업
뭐 개인 사업 등에서 분명히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요즘 읽는 책이랑 이제 근황 토크로 잡았잖아요. 그 이유가 이 피보팅이 저의 커리어의 변화에도 좀 이렇게 연관되는 구석이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계속 이제 일을 해왔을 때 직장 생활을 일반 마케팅이라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. 브랜드의 제품이나 브랜드 자체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모든 활동을 해왔거든요. 근데 그 활동이 좀 전통적인 방식부터 시작을 했어요. 방송에 나오게 한다든지 제품이 뭐 잡지에 보여지게 하고 연예인이 뭐 착용하게 한다거나 어쨌든 좀 오프라인 상에서 뭐 방송에서 잡지에서 신문에서 온라인 뉴스에서 계속 많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했어요. 그러다가 점차 처음에는 이제 권위 있는 어떤 TV나 잡지, 신문 이런 데서 노출이 되면 항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블로거 분들이 이 제품을 알고 있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소개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착용하거나 뭐 보여주고 브랜드를 소개할 때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커리어도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점차 좀 더 지금 시대에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온라인, SNS가 사람들의 주 소통 채널이 되는 그런 환경에 맞춰서 저의 마케팅 기술이나 마케팅의 근간이 되는 그 배경을 점차 SNS, 온라인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컨텐츠 내용도 굉장히 다양했어요. 원래 글을 많이 썼고, 그리고 자료를 만들고, 뭐 화보를 제작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피보팅을 한 건 저의 커리어에서 영상 마케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전환점이 되어주기도 했고,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이직을 할 때도 그런 이력들, 제가 시도했던 영상이나 이제 온라인 그런 이제 방향으로 전환했던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먹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나름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피보팅을 실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분이님 이직 축하드려요. 영향력의 방향도 환경도 많이 바뀌었군요. 네, 그러게요. 참, 그 당시에 변화를 이게 추구해 보려고 시도하고 할 때는,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여파가 있을까, 혹은 내가 이전에 해오던 것들을 다 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두렵기도 하고, 걱정도 되고,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, 그래도 빨리 시도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에 직면에 계신지 궁금해요. 각자가 다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럴 때일수록 주저앉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과 상황에서 내가 좀 변화를 줘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, 또 너무나 막막하시다면 이런 트렌드 책이나 좀 김미경의 리부트나 뭐 이런 변화를 좀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제안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들어간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위로나 또 현실적인 방향에 대한 희망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게 더 많지만 오늘 2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
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. 내일은 제가 되게 기대되는 북토크 모임을 한 군데 가거든요. 그래서 그 리뷰도 한번 생생하게 들고 와 볼게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 더 기분 좋게 또 멋진 변화를 추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방송은 고음질 버전으로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나은 책방 많이 찾아주세요. 그러면 내일 또 찾아올게요. 안녕. 좋은 밤 되세요.